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에 반영될 만한 주요 변수들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 김정인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신용거래 융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1950포인트를 등락 반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늘어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 매수 잔액은 가까운 기한 내에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매도 세력으로 분류됩니다. 신용거래 매수 잔액은 정해진 신용거래 기한 내에 신용으로 사들인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제일이 임박해 해당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용거래 매도 잔액을 정리하려면 신용으로 빌려 판 주식을 도로 사들여 증권사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신용거래 융자로 인해서 좀 물량 부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대응할 수 있는 변수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좀 물량 부담이 예상되는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들 몇 가지 제가 선정해 왔는데요. 아이컴포넌트, 다날, 하이비전 시스템, STI 등이 신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수위에 올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박스권 하단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신용 거래 매수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면요. 어제 나온 또 소식이었는데요. 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단주 거래를 또 허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단주 거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6월 2일이라고 합니다. 유가시장에서 증권 내 상장한 건의 경우 현행 10주 5만 원 이상 한 주에서 모두 한 주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상장지수 펀드, 신주이수권 증권증서, 주식 워런트 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매매 수량 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 관리 기준도 매매 수량 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됩니다. 전 종목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거래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거래 활성화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음 달 이 부분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또 효과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코스피가 2000선 문을 두드릴 때 증권주들 좀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예,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권주들이 다시 주가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반등 효과를 당분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주의 부진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와 거래량 감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M&A 역시 실제 인수 움직임보다는 물밑 시도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외 진출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증권업종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3% 또 내기 힘들 만큼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최저 수준 주가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NCR 제도 개선 이런 점들 나오면서 좀 모멘텀이 돼주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업종 내에서 종목을 좀 선별해 본다면 그래도 이 종목 정도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해주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NCR 제도 개선으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M&A도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은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향후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얌체 공시를 내놓는 기업들 언제나 좀 있는데 특히 실적 시즌이라든지 보고서가 나올 시즌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끝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부정적인 소식을 알리는 상장사들의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영업이익이 실적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어닝쇼크 상장사를 비롯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이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휴장일이나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에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 마감 후에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으로는 볼 수 없지만 최근 실적 공시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공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장 마감 이후라도 꼼꼼히 공시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오늘장 주요 변수들 점검해 봤습니다.